제가 현창이 형 집 태우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불타는 거 생존기 하는 거야? 그치. 이 집 불로 태울 수 있어. 잠깐. 코딩으로 방송 잠깐 멈추고.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광화문 오시면 돼요. 네, 거기 현창이 형 집이 있으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자, 여기 편집하고. We got some rich love. Just say 초보자를 위한 초보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블록체인 탐험기 미스터 블록체인입니다. 자, 오늘의 컨셉은 뭐냐. 이게 우리가 수많은 코인들이 존재하고 있어 지금. 그치. 암호화 화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불리우는 게 정확하게 몇 개가 있지? 지금 코인마켓 캡에 갔을 때는 지금 현재 1332개 1332개 가상화폐로 등록이 있어. 그 사이트에.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ICO 진행 중인 코인들도 있고 아직 거기 안 올라간 코인들도 있으니까 훨씬 더 많겠지. 그러니까 수천 개의 코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빗썸에 상장돼 있는 코인도 11개란 말이야. 그치. 근데 사실 11개를 다 알고 구매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각 코인마다 역할과 그런 완전 그런 게 다른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왜 뭐는 1000만 원이냐, 왜 뭐는 300원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주위에 뭐 비트코인은 뭐 1000만 원대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대인데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더 나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더 싸니까 더 싸니까 더 나은 게 아니냐. 지금 투자하기 더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지. 그런데 이건 다른 개념이다. 근데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맨날 나한테 전화 와서 리플 사야 되냐, 3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1300만 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코인들이 왜 이런지 또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 그렇지.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만, 일단은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바로 비트코인 그 친구들과 그 적들, 그리고 이더리움 그 친구들과 그 적들,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나눠볼까 해. 비트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드포크를 통해서 그렇지.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가 있고 또 비트코인의 친구, 비트코인 실버라는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있지. 그러면 그게 각자 어떻게 다른 거야? 도대체 왜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줄게.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에 이제 비트코인 이제 블록체인에서 하드포크가 됐지. 하드포크는 한마디로 이제 블록체인이 갈라져서 더 이상 이제 상호 운영이 안 되는 이제 블록으로 나눠진 거야. 뭐 철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체인으로 갈라섰다 이 말이지. 그치. 근데 가장 큰 비트코인 골드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채굴 방식이야.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SHA-256 알고리즘을 썼는데 알고리즘 얘기는 뭐 우리 채굴장 방문했던 걸 보면은 아시겠지만 SHA-256 같은 경우에는 ASIC이라는 장비를 GPU 대신 ASIC이라는 장비를 쓰면은 채굴 속도가 채산성이 100만 배 정도 빨라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ASIC을 쓰는 채굴자들이 너무 유리해지는 거지. 채굴에서도 그렇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투표 권한도 맞아. 즉 이제 자기들의 힘이 세진다는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거지. 영향력이 세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좀 반대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골드라는 이제 개념으로 나왔는데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코이 해시 알고리즘을 써. 지캐시랑 동일한 알고리즘이지. 이코이 해시 같은 경우에는 ASIC 장비를 쓰면은 GPU 대비 100배 좋아져. 그러니까 이코이시에서 채굴을 할 때는 GPU보다 ASIC을 쓸 만한 그러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배가 좋아지지만 그만큼 장비의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죠. 장비 가격도 비싸지고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렇지. 내가 ASIC 장비가 있으면은 나는 그 비트코인 채굴하지. 왜 비트코인 골드를 채굴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골드에서 의도하는 게 좀 더 GPU 사용자들이 채굴에 참여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탈중앙화를 이루자. 약간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좀 하드포크를 했지. 그치. 사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그 채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분란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 비트코어라는 그 개발진이 있잖아. 그 비트코어에서 이제 개발을 하다가 이제 블록 사이즈 용량을 늘리자라고 주장한 채굴자들이 생겼고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채굴 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파워를 갖고 있잖아. 그 중앙화된 채굴을 통해서.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 알지? G
그러니까 우지안이라는 그 대표적인 채굴업자가 이제 이거를 리드를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용량 사이즈를 블록 사이즈 각 블록 사이즈가 지금은 비트코인은 1메가로 정해져 있지만 이거를 8메가까지 올리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하드 포킹을 통해서 아예 떨어져 나온 거지. 그러니까 개발자들이랑 마찰을 일으킨 거야. 어떻게 보면 채굴자들이. 그래서 한 블록에 이제 8메가짜리로 만들면서 훨씬 더 빠른 트랜잭션 속도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한 블록에다 넣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캐시지. 그리고 이제 라이트코인이라는 거도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건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비트코인하고 유사해. 다만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게 약간 4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 생성 시간이 한 블록당 보통 10분마다 하나씩 생성이 되잖아. 근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겠지. 4분의 2분 1. 30초. 약 10분에 4분의 1인 2분 30초마다 블록이 생성이 돼. 그러니까 더 많겠지 블록 크기도. 그러니까 블록 개수도 길이가 더 길겠지. 4배 블록 개수도 4배가 더 많고 그리고 발행되는 총 화폐량도 2100만 개 곱하기 4인 8400만 개야.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의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들을 벌써 적용을 한 게 많아. 이제 주로 이제 세그윗이랑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벌써 활성화시켰지. 훨씬 빨리 했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 약간 먼저 비트코인에 적용돼야 될 기술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비트코인의 친구로서 불리는 거지. 도움을 주는 거지. 먼저 해보는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서로가 약간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라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 뵀어. 어제 방송에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라이트코인 이런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라이벌 관계이자 그리고 서로가 지금 기술 개발을 해갖고 다른 방향성으로 약간 비슷한 분야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비트코인이 시초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진 이제 코인들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우리의 군단이 또 하나 있어요. 이더리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비트코인의 경쟁자라고 불릴 수도 있지. 약간 지향하는 점은 다르지만, 그렇지. 약간 파일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파일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군단이 엄청난 또 군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더리움이라고. 이더리움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한번.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에 비탈릭 뷰테린이라는 정말로 천재적인 블록체인 개발자가 나이도 어려요. 진짜 천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이냐? 뭐 굉장히 어렵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내가 오늘 지금 가서 대출을 받고 싶어. 그리고 나서 그 돈을 형한테 빌려주고 싶어. 이자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거를 뭐 6달 안에 못 갚으면 형의 집을 뺏어버리고 싶어. 그리고 그 집을 불태우고 싶어. 이 많은 거를 하려면은 나는 은행도 가야 되고 뭐 법원에도 가야 되고 뭐 이제 불사 지르려고 신나도 사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 조폭도 부르고 막 조폭도 부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 여러 가지 내가 물리적으로 내가 행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하면은 코딩 몇 줄로 이 복잡한 모든 물리적으로 행사해야 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더리움의 또 이런 경쟁자, 동반자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지. 제일 사람들이 비싸면 들어갔을 때 봤을 때 이름이 비슷하면서 얘는 왜 이렇게 싸고 얘는 비싸지라고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더리움 클래식인 것 같아. 친구인가요? 적인가요? 이더리움의 뭐가 다른가? 일단 친구는 절대 아니야. 친구는 절대 아닌 게 뭐 기술 협약을 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적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근데 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는 게 일단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까 말했던 비트코인 캐시나 골드처럼 하드 포킹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졌어. 근데 거기에는 코어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 예전에 작년에 다오 사태라고 기억이 나? 그치. 다오 사태라고 해서 다오 사태가 뭐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줘. 작년이야? 재작년 아니야? 작년. 다오 사태라 하면 이제 다오라는 그 컨셉트 자체를 이제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반영하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와중에 그 펀딩을 받은 그 알고리즘이 해킹을 당한 사건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다오라는 새로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해킹을 당해서 일정 부분에 상당한 양의 거의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이더리움의 상당한 양이 해킹이 돼서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치. 그런데 지금 비탈릭 뷰테린과
지금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파운데이션의 의견 차가 굉장히 컸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철학이 달랐다고 볼 수 있어. 이더리움에 있는 비탈릭 뷰테린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켜야 되고, 상황에 맞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이더리움 클래식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트코인 같이 코딩은 법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단 말이야. 한번 우리가 다우를 해서 해킹이 당해서 털리긴 했지만 그거는 우리의 실수지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지. 예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마운트 콕스 사건 때문에 그때 비트코인 많이 해킹 당했잖아. 하지만 비트코인은 하드 포킹을 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기들은 안고 가야 된다고 했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그거를 변환시켜서 그건 없던 일로 하고 가야 된다가 이더리움이야. 그래서 그 전으로 돌아가서 시작된 게 이더리움이고, 그걸 그대로 사건을 안고 그 탈취당한 코인은 그 해커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그러면은 또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두 코인들이 걸어온 길이 굉장히 다른데, 굉장히 다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2017년에 가장 핫했던 코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뭐 7,000원, 만원 이때부터 해서 지금 뭐 5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까지 왔는데, 비탈릭 뷰테린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제국 같은 느낌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컨셉이 있지. 이제 ERC20이라는 게 있고 EEA라는 게 있어. 그 ERC2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룰이야. 헌법 같은 거야. 그래서 비탈릭 뷰테린이 그 이더리움 재단에서 그 ERC20이라는 룰을 딱 만들어서 이 룰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우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코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치. 그래서 이 룰을 따라서 실제로 많은 코인들이 생겼지. 뭐 그러니까 오미세고라던가 이런 코인들 있지. 그래서 오미세고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ERC20 중에 가장 큰 코인인데,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는 ERC20에서 그 룰을 따라서 구동이 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의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구동이 되는 코인인 거야. 그치. 근데 오미세고는 이제 오미세라는 그런 핀테크, 태국의 핀테크 회사가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코인인 거고, 그런 회사가 이제 비탈릭 뷰테린이랑 손을 잡고 그 기술을 그대로 블록체인화를 시키고 싶은 게 오미세고라는 프로젝트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구동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또 ERC20 코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더리움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코인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코인이지, 진짜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그렇지. EOS라는 코인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댄 라리머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한 거고, EOS는 ERC20 코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ERC20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벗어나는 것보다 얘네는 이더리움 제국이라든가 이더리움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지. 그러한 거를 생각하고 나온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지. 약간 숙주하고 기생충인 관계 같아. 약간 서로는 숙주랑 기생충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아 그런가? ERC20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이더리움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러니까 EOS가 결국에 뭐냐면은 이거는 소프트웨어이자 플랫폼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도 ICO를 하고 있지. 그래서 그치. EOS 블록체인이라는 건 지금 없고,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가 되는 코인인데, 이 블록원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 그치. 근데 결국에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재밌는 게 ICO를 1년 동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치. ERC20 코인들을 지금 ICO를 통해서 계속 매일매일 ICO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에서 내년 6월까지, 6월 말까지 내년 중순에 이제 ICO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 제네시스 블록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EOS 블록체인이 생기는 거. 제네시스 블록이 생긴다는 걸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게, 블록원이 개발은 하고 있지만 블록원에서 블록체인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정확하게 그 EOS 사이트 들어가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발자들이 손쉽게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게끔 해두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거고, 진짜 원하는 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야후,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이러한 지금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런 사이트들을 다 블록체인화 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블록체인 하나에 그런 걸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블록체인을 만들어주고, 야후 블록체인을 만들어주고, 김태균 씨 블록체인을 만들어주고, 송현창 집 타는 거 블록체인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거야.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한 번에 만들 수 있게 여러 그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EOS라는 거지. 이제 크게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비슷한 계열로만 나눠봤지만, 사실은 익명성 코인이라든지 정말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많고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잖아. 엄청나게 많지. 뭐 대학교에서 밀어주는
그런 코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대기업에서 손잡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이게 정말 개발되고 있는 단계인데 적어도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할 때는 이게 무엇인지 뭐가 다른지 그렇지 이게 뭐가 비슷한지 왜냐면 각 코인들이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아.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분야 알고 싶은 분야 예를 들어 플랫폼이라든지 익명성 코인 어떤 분야를 알고 싶다거나 또는 이 코인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아래에 나가고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여기 나가는 거지? 여기 아니 여기 얼굴을 딱 가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딱 가리고 여기 딱 나가는 요 주소로 보내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조사를 해서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 형이 조사할까?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초보자를 위한 초보자에 의한 엔딩 다시 하자. 초보자에 의한 초보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블록체인 탐험기 미스터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